자, 일곱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질문인데요. 우리 저 누구야? 안젤리카님이 우리 펀딩하신 거.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 김무성님이 주셨는데요. 이게 그 왜 정치 쪽에 계신 분하고 성함이 같아가지고 좀 뭔가 좀 읽어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사연을 보내주신 김무성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보내주신 분 성함 좀 오해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이름 때문에 좀 오해 같은 거 많이 받지 않나요? 네. 나가셨나? 민섭이가 사연 보내는 이유와 알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디젤님 감사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단한 글인데, 현재 20살 대학생인데, 지금 취업난으로 청년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곧 있으면 인구 감소로 인구수가 많이 준다는데,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흔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인구가 줄어들면 좋은 게 아니냐. 인구가 감소되면 그만큼 일자리에 공백이 생기니까 나중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좋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 들어봤지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뭐 나중에 청년이 되는 친구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기업에서 어, 청년들을 데리고 간다. 데리고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추측들이 여러분도 모르시진 않을 겁니다. 이게 뭐 커뮤니티나 뭐 댓글 같은 걸로 항상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제 영상에서 몇 번 올라왔어요. 뭐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닌데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 하면 인구 감소되면 이제 일자리 이제 구멍이 숑숑 나니까 들어갈 자리가 많을 것이고 나중에 기업들은 젊은 인재가 없으니까 서로 데리고 가려고 난리법석을 떨 것이다. 사실 이게 어디 이야기냐면 현재 일본의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이랑 똑같이 할 것 같나요? 완전히 일본처럼 일본처럼 과연 똑같이 갈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한 저의 대답은 그냥 영어로 얘기할게요. never, never. never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결코 그렇게 될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보통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희망 헤도로 돌리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일본의 좋은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본의 나쁜 것만 골라서 따라가요. 일본의 좋은 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본의 나쁜 걸 따라갑니다. 나쁜 거를. 일본의 좋은 점이라고 하면 일본 사람들의 어떤 좋은 점이라고 하면 좀 검소한 거죠. 검소한 거. 아껴 쓰는 거. 근데 요즘에 검소 아껴 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플렉스 플렉스 외치면서 뭐 돈도 없으면서 여기저기 지르고 다니면서 플렉스 플렉스 외치고 있잖아요. 좋은 건 안 따라합니다. 좋은 건. 나쁜 건 따라야죠. 나쁜 게 뭡니까? 고정화 사회. 왜 고정화 사회? 일본을 따라하다 못해. 이건 뭐 추월하려고 그래요. 저출산. 네. 일본은 앞질렀죠. 완전 뭐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앞질렀습니다. 부동 1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뭐 인구 감소 오더라도 절대 일본처럼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감소되더라도 일본처럼 될 일이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아 달라요. 그리고 제가 그 박간의 오상님 영상 보면 느낀 거는 일본에서 이제 그 기업들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청년들 데리고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일본도 약간 좀 취업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박간의 오상님 얘기하신 것 있는데 일본은 대기업 한번 들어갈 때 경력 관리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기업에서 아예 일을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 특히 첫 번째 대기업 들어갔을 때 그 경력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 계속 취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고 아예 못 먹고 살 수 있어요. 특히 좀 첫 번째 기업 큰 데 갔는데 거기서 제대로 못하고 나오죠. 그러면 아예 이 경력의 전공 자체를 못 써먹어요.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기업 가면 양날의 검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얼마 못 붙여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못 써먹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일본하고 경제 구조가 다르잖아요. 경제 구조도 다르고 산업 분야도 다르고 다른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가 일본의 뭐 과거를 따라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할 리는 절대 없습니다. 정말로. 자, 그리고 두 번째. 인구가 감소하면 기업들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것입니다. 지금 해외로 이전했잖아요. 앞으로도 또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개 더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할 사람이 없는 것도 있고 인건비 문제. 인건비. 왜냐하면 기업들이 인건비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어. 특히 큰 기업에서 더 예민하죠.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은데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해외로 이전한 공장이 뭐 삼성이나 LG나 SK 같은 거 더 옮길 수 있습니다. 더 옮길 수 있어요. 여기서 더 옮길 수 있다고요. 왜 일할 사람이 없잖아. 공장을 돌려 일할 사람 없잖아요. 인건비 많이 들잖아요. 그럼 몇몇 대기업들은 또 옮기겠죠. 또 다른 데로. 이제 인력이 싼 데로 옮기겠죠. 이거 삼성 인도에 공장 세웠잖아. 그럼 또 그쪽으로 사람 뽑겠죠. 한국에서 뽑아야 돼 이러는데 그쪽으로 뽑겠죠. 한국은 인구가 감소하니까 더 이상 안 뽑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인구가 감소해도 제조업은 크게 걱정이 없는 게 어차피 4차 산업으로 4차 산업 발전으로 인해 무인 로봇 공장 시스템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인력 부족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거
어차피 지금 있는 사람도 잘릴 수도 있는 판국에 지금 자동차 쪽이나 반도체 쪽은 이미 로봇화가 서서히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10년 지나가면 큰 공장에 사람 한 명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차 같은 경우에는 뭐 2025년인가 6년까지 로봇으로 다 바꾼다고 하잖아요. 10년 뒤에 공장을 딱 가면 사람 한 명 없을 거야. 기가 알아서 그냥 1단계, 10단계가 알아서 딱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일본은 그런 공장이 몇 개 있다 하거든요. 알아서 움직이는. 4차선이 뭡니까? 빅데이터 로봇 산업 AI 아닙니까? 알아서 사람이 아닌 알아서 시스템을 움직여주는. 이미 많은 기업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이걸 예감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조금씩 옮기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는 걸리고 빠르게 옮기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한 10년 정도만 지나면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인력이 필요가 없죠. 인구가 좀 감소되더라도 공장을 돌리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인구가 줄어가지고 일할 곳이 많아진다는 것은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조업에서. 물론 중소기업의 얘기가 틀릴 수 있겠죠. 왜냐? 저런 로봇 같은 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깨진단 말이에요. 대기업 정도 되니까 한 몇천억 정도 투자하면 살 수 있는 거지. 중소기업은 힘들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건 제가 3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기업들, 우리가 이건 굴지의 대기업들, 그런 기업에서 이제 해당 사항이 되는 거고, 그 네 번째, 인구가 감소해도 중소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로, 자, 값싼,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면 그만이니. 오히려 한국 사람이 진입하기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좀 간파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뭐 대기업이나 뭐 다른 데는 어느 정도 우리 예상을 가는데 중소기업은 예상조차도 못하는 게 있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매노자들이 씨를 뿌리고 있어. 씨앗을 뿌린다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뭐냐 하면, 이세를 여기서 낳고 있어요. 이세를 여기서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정착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일하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작정하고 살고 애 키우고 살려고 이세를 놓고 여기서 아예 그냥 한국의 땅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이게 숫자가 많습니다. 이게 근데 파악이 안 돼요. 이게 왜 무섭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외노자들이 뭐 값싼 임금을 받고 일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오래 일하잖아요.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하면 아무리 그 외국 사람이라도 더 챙겨줍니다. 저렇게 성실한 직원이 일 잘하면 챙겨줘요. 그리고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외국인인 친구들이 처음엔 단순 노동을 해서 왔지만 계속 일을 잘하고 신임을 얻으면 회사 사람들도 웬만한 한국 사람보다 낫네, 일 잘하네, 기술 가르쳐 줘야겠네. 그럼 기술을 인도해줘요. 인도해가지고 걔네들이 배우면 돈 모으잖아요. 공장 차립니다. 지금 공장 차리는 데 별로 없죠. 나중에 한 5년 10년 지나봐요. 공장 이름 차려가지고 사장이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거 예측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친구들이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서 2세 길러가지고 이것도 기술 인도하면 그럼 한국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그냥 이걸 외노자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땜빵, 몸으로 때우는 단순 노동, 이것만 생각하는데, 지금 외노자들 중에 한국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많습니다. 이게 집계가 안 돼요, 여러분. 파악이 안 돼.
이 친구들이 그냥 여기서 먹고 사는 걸로 끝내겠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돈도 받고 신임 얻으면 그런 생각 할 겁니다. 우리도 나중에 돈 모아서 공장 하나 차리자. 나중에 있잖아요. 장담하는데 한 10년 지나면 우리나라 이름이 아닌 그 외노자들 이름으로 된 공장 업체가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고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냥 그 사람한테 보잘것없고 보잘것없고 그냥 뭐 이방인이고 불쌍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불쌍해질 수 있는 거야. 정말로. 한국 땅에 있는 한국 기업이 우리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산은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산 저 시화공단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안산이 PCB 공장이라고 있죠, 여러분. PCB 공장. 안산은 보통 PCB 그 회로기판이 먹여 살리는데 PCB 공장 가면요, 여러분. PCB 공장 가잖아요. 한국 사람보다 조선 쪽이 더 많아요. 심지어는 그 공장 가면 반장 조장이 조선족이야. 그래서 한국 공장인데 조선족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해요. 웃기지 않습니까? 한국 땅에 있는 토종 한국 기업인데 타국인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합니다. 지금 안산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한 10년 가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10년 지나면? 그러면 안산에 가면 조선족 이름으로 된 공장 사장님들 많이 생기고 업체들도 많이 생기고 하겠죠? 무시할 수 없는 파워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무시할 수 없는 파워가 돼버렸어요. 그 친구들이 빠지면 일이 안 돌아가게끔 돼버렸어. 이거를 예상 못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를. 나중에 그 친구들도 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 됩니까? 왜? 기술 다 배웠는데. 언제까지 남 밑에서 일한다고 생각하세요? 언제까지? 나중에 자기들이 사장 돼가지고 하면 자기들 나라 국적 출신들만 다 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점점 무서운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주조, 용해, 금형, 사취 이런 것들이 자꾸 외노자들이 기술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분야는 외노자들만 가득할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한국 사람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야. 돈 벌려고. 힘들지만 돈 벌려고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 분야에 이 외국인 애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런 현상이 난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내가 중소기업에서 예전에 현업에 종사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눈으로 봤던 게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 뭐 잠깐 일하다 그 친구들도 일하다 힘들면 도망가고 합니다. 근데 오래 있는 사람은 오래 있어요. 일 잘하는 사람은 잘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한국 사람이 타진을 하더라도 당연히 일 잘하는 사람 더 챙겨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힘을 키웁니다. 그럼 우리가 만만하게 들어갈 수 있는 중소기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갔을 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게 무조건 일자리가 뭐 많이 생긴다?
이거는 시간이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일본처럼은 절대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을 좀 밑바닥부터 보신다면 일본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람 준다고 한국 사람 좀 없어진다고 공장 일할 사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구하기 쉬워진다. 그거는 좀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현실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흘러간다고 봅니다.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 땅인데 한국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질문을 주시는 김무선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